오늘은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이야기를 하려고 해. 마이클 잭슨은 미국의 가수, 작곡가, 음악 프로듀서, 사업가야. 1958년 8월 29일 미국 인디애나주 게리에서 태어나 2009년 6월 25일 향년 50세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홈비 힐스에서 생을 마감했어. 풀네임은 마이클 조셉 잭슨이야. 잭슨의 어린 시절은 다소 불우했어. 그의 아버지는 음악적 재능이 있었던 자식들을 밴드로 구성하여 공연을 다니게 했는데 자신의 오남매에게 잭슨 5라는 이름을 붙여 확인된 공연만 500회 이상을 하게 했고, 스트릿 댄서들이 공연하는 성인 클럽에서 아이들을 노래하게 하는 등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자식들을 가혹하게 굴렸다고 해. 잭슨은 이런 환경에서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해. 초등학교는 몇 년 다녔지만 잦은 공연 활동과 팬들의 교실 난입 등으로 학교 생활이 불가능했고, 개인 교사에게 지도를 받아서 정규 교육을 마쳤어. 평생 독서를 많이 했고 도서관에 가까울 정도로 방대한 책들을 소장했었지. 마이클 잭슨은 거대한 꿈을 가진 아티스트였어.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지. 잭슨은 소년 시절 잭슨 5의 멤버로서 이미 4개의 앨범을 발매했고, 이후 뮤지컬 영화인 더 위즈에 출연하게 돼. 그리고 이때 퀸시 존슨과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어. 잭슨은 자신의 성인 이후 첫 번째 솔로 앨범을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성향의 음반으로 만들고자 했고, 이것이 오프 더 월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계획이 되었어. 그리고 그렇게 발매된 앨범은 빌보드 200에서 3위, 빌보드 R&B 차트에서 1위를 무려 16주간 유지했어. 결국 1980년 빌보드 연말 앨범 순위에서 3위를 기록했고, 총 9개국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지. 오프 더 월은 종종 마이클 잭슨 최고의 앨범 중 하나로 여겨지며, 잭슨 이후 수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음악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어. 오프 더 월은 잭슨의 성공적인 솔로 아티스트 생활에 초석이 되었고, 평론가들은 디스코 신화의 랜드마크이자 가장 위대한 앨범이라는 찬사를 보냈어. 전 세계적으로 2천만 장 이상이 팔려 세계에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앨범이며 그래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지. 퀸시 존스는 여러 거장들과 협업했지만 재즈 전문 프로듀서로 다른 음악에는 딱히 실적이 없었어. 에픽 레코드에서는 퀸시 존스가 너무 늙어 안 된다며 둘의 협업을 반대했지만 마이클 잭슨은 끝까지 그를 고집했고, 결국 잭슨과 존스의 협업이 성사되었어. 그렇게 탄생한 것이 명반 오프 더 월인 거야. 그 후에 마이클 잭슨은 세상을 바꾸는 앨범을 발매하게 돼. 바로 스릴러지. 스릴러는 1982년 11월 30일 에픽 레코드와 CBS 레코드를 통해 전 세계에 발매되었어. 이 앨범은 발매 당시 매주 100만 장씩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지. 9개국에서 1위를 석권했고, 스릴러는 빌보드
200에서 잭슨의 첫 번째 1위 앨범이 되었어. 이 앨범은 1983년 말까지 3,200만 장이 팔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되었지. 그리고 1983년 2월 26일부터 1984년 4월 14일까지 빌보드 200에서 37주간 1위를 유지하며 신기록을 세웠고 80주간 톱10에 머무르며 톱10에 1년 이상 머무른 최초의 앨범이 되었어. 스릴러의 영향력은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번져나갔지. 블렌더는 잭슨을 20세기 후반 뛰어난 팝 아이콘이라고 불렀고 뉴욕타임즈는 음악적 현상이자 음악에는 마이클 잭슨이 있고 다른 이들이 있다라고 평했어. 타임지의 리처트 콜리스는 역대 최고의 팝 앨범이라고 평가했지. 어쩌면 이때 마이클 잭슨은 취향과 스타일, 장르, 그리고 인종의 한계를 넘어선 최초의 슈퍼스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지. 그는 이 명성으로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어. 스릴러는 지금까지 6,600만 장이 팔린 것으로 추측돼. 이는 미국에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앨범이야. 그리고 드디어 제26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의 앨범을 수상했어. 잭슨은 뮤직비디오의 혁명을 이루기도 했지. 그는 뮤직비디오를 영화계의 스태프들과 연계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 대규모로 제작했고 스토리텔링에 맞춰서 춤을 추는 그의 모습은 음악 산업에 혁명을 가져왔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스토리와 퍼포먼스,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특수 효과와 역동적인 카메라 워크, 집단 군무 등 혁신적인 뮤직비디오 요소들이 모두 이 스릴러 앨범을 통해 정립되었지. 즉, 보는 음악의 시대를 연 거야. 잭슨이 음악을 바꾸고 재정립한 거지. 1983년 3월 모타운 25주년 공연에서 잭슨은 빌리 진을 부르며 나타나서 그 유명한 춤 문워크를 최초로 선보였고 해당 공연은 녹화되어 5월 TV로 전국에 방송되었는데 이는 1980년대 최초의 문화 충격이었으며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야. 실험적인 음악, 혁신적인 뮤직비디오, 거기다 앞으로 움직이지만 뒤로 가는 듯한 신비한 춤으로 인해 그는 단번에 미국의 영웅으로 등극했어. 그는 레이건 대통령도 만났지만 훗날 조지 H.W. 부시 대통령을 만나 세기의 아티스트 상을 받기도 했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예란 영예는 다 누린 셈이지. 1993년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어. 마이클 잭슨은 신격화된 연예인이었고 미국 대통령들은 잭슨과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백악관으로 초청했고 로스앤젤레스 시장 톰 브래들리는 마이클 잭슨의 날을 선포했지. 그런데 잭슨에게도 큰 시련이 와. 바로 소년 성추행 혐의로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수사를 받게 된 거야. 잭슨 인생 최대의 시련이었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잭슨은 1994년 1월 25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합의에 이르게 돼. 민사소송 합의 이후에도 형사수사는
계속되었고 1994년 4월 2일 로스앤젤레스 대배심은 잭슨을 기소하지 않고 해산해 결국 잭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인정한 거지. 사실상 잭슨의 무혐의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1994년에는 리사 마리 프레슬리와 결혼을 하게 돼. 그 유명한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과 결혼하게 된 거야. 사람들은 놀랐는데 두 사람의 결혼은 큰 화제가 돼. 그러나 잭슨은 2003년에도 성추행 혐의를 받게 돼. 여기에도 복잡한 이야기가 있고 이 사건으로 잭슨은 체포되고 기소돼. 2005년 2월 28일에서 6월 3일까지 재판이 열렸어. 그리고 2005년 6월 13일 재판에서 잭슨은 무죄 판결을 받아. 그러나 이 사건으로 실추된 잭슨의 이미지는 무죄 판결로도 회복되지 않아. 마이클 잭슨은 무죄 판결 이후 자신이 17년간 살던 네버랜드 랜치를 떠나 LA에 따로 거처를 마련했고 이후 2009년 사망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네버랜드를 방문하지 않았어. 그리고 2009년 6월 25일 마이클 잭슨은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인해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상태로 발견되어 LA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향년 50세에 세상을 떠났어. 무대 복귀를 한 달 앞둔 상황이었지. 잭슨은 그 무렵 불면증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프로포폴을 비롯한 약물의 부작용이 사망 원인이었다고 해. 하지만 잭슨은 절대 마약은 한 적 없어. 프로포폴은 당시 마약으로 분류되는 약물이 아닌 마취제였지. 잭슨 사망 이후 그에게 빚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그의 재산이 빚보다는 훨씬 많을 거라고 해. 마이클 잭슨의 사망 당시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는 오늘 세계의 한 영웅을 잃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 오늘은 마이클 잭슨 이야기를 했어. 잭슨은 팝의 황제라고 불린 사람이야. 잭슨이 팝을 바꾸고 재정립했다고 볼 수도 있지. 문워크라는 독특한 춤과 세련된 뮤직비디오로 팝을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진화시켰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인종을 초월해서 모두에게 사랑받은 슈퍼스타였지. 이상으로 마이클 잭슨 이야기를 마치려고 해. 그리고 오늘 한 말들은 위키백과에서 많이 참고했어.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